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산지 지형의 형성을 볼 건데 우리 산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거 말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41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41페이지 보면 우리나라가 산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과정이 있는데 여기 위에 보면 한국 방향, 라오스 방향, 중국 방향 우리 지질구조선이랑 비슷한 거 얘기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위에 있으면 라오스 방향, 밑에 있으면 중국 방향,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한국 방향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되고 여기 써 있는 산맥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산맥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1차 산맥, 2차 산맥 구분할 때 그때 다시 보도록 하고 자, 저번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을 하는 건데 자, 화강암이 관입했어. 땅이 흔들리고 지각 운동이 있어서 화강암 관입 두 번 있었죠. 대보조선 운동 때 대보 화강암, 불국사 변동 때 불국사 화강암 있었어요. 그렇게 화강암이 분출하지 못하고 마그마가 땅속에 굳은 거야. 이렇게 되어 있었어. 그래서 됐다가 중생대 때 침식자면서 위가 평평해진 거야. 밑에 돌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제3기 때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이쪽에 들려 올라가네. 그래서 밑에 있던 마그마 이 화강암 덩어리들이 위로 올라가네. 자, 위에 올라갔다가 사쪽으로 하천이 지지구조선 따라 하천이 흐르게 되고 이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 돌들이 위에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돌산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돌산 제일 유명한 게 어디예요? 금강산과 그 다음에 강원도 설악산 이렇게 두 가지 둘 다 강원도지만 그게 돌산들이 많지. 그게 어디에 있어? 대부분 이 동쪽에 있단 말이야. 경동성 요곡운동도 들려 올라간 부분 중에 땅속에 있던 화강암들이 드러나는 게 돌산이거든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배워볼 생각입니다. 산지지역 형성 보니까 1차 산맥 보니까 원인이 있어. 자, 1차 산맥이 어떨 때 1차 산맥과 2차 산맥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한데요. 1차 산맥은요, 직접적으로 산이 들려서 올라서 만들어진 걸 1차 산맥이라고 하고, 2차 산맥은 상대적으로 높게 보이는 부분을 지칭하게 돼서 얘는 1차 산맥은 즉 용기랑 관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용기는 땅에 들리는 거죠. 자, 원인은 신생대에 있었던 목이 아파서 목소리 낮춰야겠어.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서 형성됐다라는 거죠. 그 특징을 보게 되면 융기가 되었기 때문에 해발 고도가 높고 연속성이 뚜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 산지 결곡을 이룬다는데 해발 고도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연속성이 뚜렷하다는 건 산 능선이 이어져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위에서 딱 봤을 때 이렇게 산의 모양이 쭉 이어져 있는 모습이 연속성이 뚜렷하다. 그래서 우리 그 대동여지도에서 굵게 표시했겠죠. 그 연속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 예시를 보게 되면 낭림, 태백, 마천령, 함경, 소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차 산맥은 요 5개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산맥 이름들은 다 2차 산맥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산맥들을 외우는 것보다는 이 1차 산맥 5개를 외우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할 때 이렇게 앞글자 땄거든요. 그래서 앙테마, 함소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길 편하겠죠. 이게 원래 순서는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제시해줘야 편한데 이게 이제 마천령, 함경, 낭림은 북쪽에 있고 태백산맥 중간에 있고 소백산맥이 남쪽에 있거든.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되면 위에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내가 외웠던 방식을 그냥 기계적으로 써버린 거야. 낭테마, 함소 이렇게. 그래서 이 5개의 산맥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위치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거 위치 아까 우리 교과서에서 41페이지에 있었거든요. 자, 그거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마천령 여기 보이죠? 이렇게 위에서 백두산에서 쭉 내려오는 게 마천령이야. 이게 천자가 하늘에 닿았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이잖아요. 백두산 중심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마천령 이렇게 외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낭림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있었어? 함경 이렇게 있지. 그래서 요 마천령, 낭림, 함경 이 3가지가 있는데 저는요 이 함경이 그 함흥차사 있죠. 그거 생각하면서 이 근처다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함경산맥이 있고 그 다음에 낭림산맥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태백산맥이 있고 맨 마지막에 소백산맥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백산맥이 경상도와
경기, 충청,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산맥이 되는 거고 태백산맥이 경동성 요곡운동 때 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5개의 산맥은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위치도요. 자, 그래서 그 5개의 산맥이 있고 2차 산맥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중생대 지각변동으로 형성된 지질구조선을 따라 우리 아까 지질구조선 전에 배웠죠? 이 지질구조선은 틈이라 그랬어. 틈을 따라서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작용을 거쳐 형성됐다라고 어렵게 써있는데 막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 다시 간만에 화이트보드 좀 꺼내볼까? 자,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어. 겁나 입체적이다잉. 아, 좋아. 뭐가 이상한데? 이렇게인가? 아무튼 땅이 이렇게 있어. 그런데 이제 그 지질 운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 땅이 흔들렸어. 그래갖고 이렇게 틈이 생겼어. 지질구조선이 위에 밑에도 갈라지고 했겠죠. 자, 그래서 이 지질구조선 생겼을 때 얘는 위아래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뭐가 들어오냐면 마그마가 밑에서 이 틈을 따라서 이렇게 스물스물 뚫고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 마그마가 뚫고 돌아와서 여기서 굳었어.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화강암이 되는 거고요. 윗부분에 드러난 틈이 있지. 이 틈에서는 이제 주변에서 뭐가 막 흘러 들어오는 거야. 물들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야. 왜? 틈이면 이렇게 갈라졌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땅이 평평한데 갈라진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뭐가 고이는 거야? 물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고이겠죠. 자, 그래서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위에 드러난 부분은 하천이 되는 거겠지. 자, 이렇게 됐어.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물이 계속 오니까 이 하천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지질구조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침식이 가속화됩니다. 화강암은 그냥 그 앞에서 배운 거 그냥 튠으로 한 거고 우리는 위에부터 볼게요. 침식이 가속화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침식이 가속화되면서 이쪽 부분에 결국은 이렇게 파이게 되는 거죠. 지질구조선을 따라서.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고 이게 계속 파이다 보면 결국 양옆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쪽도 지질구조선이 있다 치면 그러면 얘네들은 침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버티고 있는 거고 이 밑에 부분은 이렇게 쭉쭉 파였잖아. 그래서 하천이 계속 침식을 하게 되니까 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얘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이 부분이 뭐처럼 보이는 거야? 산맥처럼 보이는 거지. 요게 지금 2차 산맥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 1차는 뭐였어? 또 글씨 너무 대충 쓴다. 아이씨. 근데 위에는 아까 뭐였어? 1차 산맥이었죠. 얘는 용기. 요 차이점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2차 산맥은요, 프린트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지질구조선을 따라서 지질구조선을 따라서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이 침식을 받아서 그 부분이 깎여 내려가고 양옆에 있는 부분이 남게 돼서 형성된 거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면 1차 산맥에 비해서 해발 구도가 어떻겠어? 당연히 낮겠죠. 왜? 얘는 직접적으로 융기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산줄기의 연속성이 미약하다라는 거지. 왜? 지질구조선이 방금처럼 일직선으로 쭉 돼 있으면 상관없는데 땅이 갈라지는 틈이 어떻게 일직선으로 쭉 돼? 얘가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고 막 중간중간 다른 데 더 이렇게 금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막 이런 식으로 금이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이랑 이렇게 둘 다 높은 부분으로 남았는데 산줄기로 보기에는 얘에 비해서는 연속성이 미약하다는 거지. 그래서 2차 산맥에서 중요 포인트는요, 얘예요.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 요거에 의해서 남는 부분이 산맥처럼 보이는 게 2차 산맥이다. 그래서 뭐 저기령, 묘양, 누령, 차령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1차 산맥을 제외한 모든 산맥들은 우리나라는 다 2차 산맥이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2번 고위평탄면의 발달과 이용이라고 써있는데 형성작용을 보게 되니까 오랜 침식으로 낮고 평탄해진 지형이 어떻게 됐다? 융기하는 과정에서 습곡작용을 덜 받은 상태로 솟아올라 형성된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아까 책에서 중생 때 어떻게 됐다 그랬어? 얘가 평탄화됐다 그랬어. 다 깎였어. 그래서 이 평평해졌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신생대 제3기에 어떤 게 일어나? 경동성 요곡운동.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요곡으로 동쪽이 들려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평탄해진 지형이 이런 식으로 위로 들려 올라갔어. 그리고 지질구조선들이 이렇게 원래 파여져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은 그 전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쪽 부분이 융기되면서 이쪽 부분에 물이 하천이 생기는 거고 깎여 내려가게 되고, 깎이지 않고 어디 중간중간 부분이 이렇게 평탄된 지형이 유지되고 있을 거야. 지질구조선이 발달 안 한 곳.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고위평탄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위평탄면은 말 그대로 이거예요. 평탄해졌어. 중생대 때 우리 이거 오랜 신심지구 낮고 평탄해진 지형 이거 중생대 때예요. 자, 중생대 때 평탄해졌다가 얘가 융기 언제? 신생대 때 융기하면서 다 들려 올라갔는데 평탄한 지역이 습곡작용을 덜 받았대. 즉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아있는 게 뭐다? 고위평탄면이다 하는 거지. 자, 분포지역 보니까 개마고원, 새벽산맥의 대관령 부분, 소백산맥의 진안고원 부분 이렇게 써있어.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지도에서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왜냐하면 경동성 요곡운동이 융기가 동쪽을 중심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부분이 그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쪽 지역은 고도가 높기 때문에 온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서른난 기후를 이용하여 고랭지 농업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평탄한 지역에 소들 풀어놓고 목축업을 한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분포지역을 지도에서 제가 이따가 그 자료 찾아서 올려줄 테니까 그 위치 잘 파악하시고요. 개마고원이 어디냐면 지금 요거 뭐 그림 여기 밑에 그리면 안 되지 하지만 개마고원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곳에 있는 요 개마고원. 그래서 개마고원이 북쪽에 위도도 북쪽에 있고 그 고도도 높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지역이 있지. 그래서 개마고원. 그다음 태백산맥 이쪽 부분에 강원도 쪽 우리 평창 있죠? 평창 대관령 산맥 부분 이쪽 옆에 왼쪽이 평창이거든요. 이 평창 부분도 고위평탄면이 남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온도는 높고 평평한 땅이 많으니까 여기서 동계올림픽 하겠다 해서 평창 올림픽을 유치하게 된 거겠죠. 자, 그다음에 산지지형과 인간생활을 보게 되면 산지지형의 이용 현황을 보게 되면 각종 생활도구, 임산물, 광물 자원들을 제공한다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아까 광물 자원들 광물 자원에 광물 자원도 있고 그다음 석회암, 무연탄 이런 거 있었잖아. 이런 게 경동성 요곡 운동을 땅속에 있던 게 위로 올라오게 되고 그 위에 얘가 이렇게 들려 올라갔어. 땅속에 있던 게 다 위로 똑같이 올라갔겠지? 그런데 이게 고도가 높으니까 얘네들이 침식이 여기보다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먼저 침식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드러나기 쉽잖아. 그래서 산지 지형에서는 광물 자원을 채취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댐 건설을 통해 왜 고도가 높으니까 물 오는 거 여기 딱 막아놓고 여기다 물 고아놓고 딱 낙하시킨다 이거지. 그래서 댐 건설을 통한 전력 공급, 생산, 용수 공급, 투력 발전을 하게 되고 스키장 및 수양 예저 시설 등의 건설 등을 관광지로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산지지형에 이용했던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보게 되면 무분별한 산지 개발로 인한 산림 훼손, 산사태, 동식물들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게 되고 해결 방안은 산지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실시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개발했을 때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적합하다라고 그 허가가 떨어지면 이제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거고 부적합 판결이 되면 개발을 이제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연 휴식 연제를 도입해서 이제 특정 기간에만 오픈을 하는 형태죠. 그리고 생태 통로 등 건설해서 동물들 띄워놓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위에서 배운 내용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건 요 밑에 있는 지체구조 요 그림이라는 거죠. 자, 교과서 38에서 9페이지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 39를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요 지체구조 이거 있죠? 자, 요거를 직접 저 프린트에 그려 보라는 거야. 왜냐면 그래야 위치를 알 수 있으니까. 우리 시원생대에서 평북 개마지개, 경기지개, 영남지개 나왔었죠? 자, 지게가 그때 넓은 땅덩어리라고 했었지. 지금 넓은 이 윗부분은 평북 개마지개,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경기지개. 그 다음에 영남 부분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영남지개 이 세 개가 있어. 얘네 특징은 다시 복습하게 되면 안정적이다, 변성함이 많다라는 거죠. 두 번째 고생대 지체구조를 보게 되면 조선노충군과 평안노충군이 있는데 조선노충군이 먼저야. 선생님은 이거 조선시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에 솔직히 의미가 넓은
전체 넓다고 해서 조선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 조선을 옛날 그 조선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얘가 더 옛날이다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고생대 초에 먼저 조선 노충군, 얘는 해성층이라 그래서 바다의 침략. 그럼 여기 보면 지금 이 색깔 칠해진 부분이 다 뭐야? 바다에 잠겼었던 지역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석회암이 나타나게 되고, 평안노충군은 나중에 육지 조륙운동을 통해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지금 파란색 부분에 호수가 고였고, 이쪽에 호수 주변에 고사리들이 분포하면서 뭐 나타나는 무연탄이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중생대 지체 구조를 보니까 중생대 복잡하죠. 뭐 백악기, 쥐라기, 트라이스 이렇게 나눠서 했었는데, 그때 제일 중요했었던 거는 그 경상분지를 주로 지칭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 경상분지 밑에 부분에 엄청 크고 뚜렷하게 지금 색들 칠해져 있지. 이것도 역시 육성층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호수들에서 공룡들 뛰어놀면서 뭐 남겼다? 공룡발자국, 화석 같은 거 남겼다. 그거 제일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이 밑에 있는 이 창원 쪽이에요. 그래서 창원에 있는 야구팀 이름이 NC 다이노스지. 왜? 공룡이 마스코트니까. 그게 경상분지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일단은 번거롭지만 7회 한 번쯤은 이제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경상분지 나중에 그 옥천지향사라고 이 옥천대 부분에 이 지역 이름도 나오거든요. 아닌데 옥천지향사는 이건데? 여기서는 저건데? 잠깐만. 간만에 보니까 헷갈려. 경상분지. 여기가 옥천지향사고요. 옥천지향사에서 무연탄이랑 석회암 나오거든요. 무연탄 나오는 거. 그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아무튼 그다음 신생대 보게 되면 제 3기랑 4기가 있는데 3기 때는 이제 퇴저감, 화산활동 4기에 나타난다 그랬어. 그래서 3기 때 퇴저감들을 이렇게 좀 분포하게 되는데 길주 명천지계, 여기 길주 명천지계, 이쪽이랑 그 두만지계, 이름 안 썼지만 여기가 두만지계거든요. 이 두 가지의 신생대 지층들이 많이 분포하게 되고 신생대 제 4기 때 이렇게 화산들이 분출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요 밑에 있는 요거를 직접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마칠게요. 꼭 하세요. 나중에 검사할 겁니다.